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사니 모든 것이 평온하네요.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시댁에서 탈출하기까지 참 여러 일이 있었네요. 몇 년 전 시댁과 인연을 끊을 때 속이 시원하게 한번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이런 저의 시댁 탈출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사연을 보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다들 자기 자식은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더 남달랐네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니. 인물 좋지, 성격 훌륭하지, 거기다 능력도 좋지. 정말 네가 어디서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어? 복 받은 거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솔직히 선봐서 하는 결혼, 대단한 사랑 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이것저것 따져서 조건 맞아서 하는 거죠. 저와 남편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편 인물이 나쁘지는 않았고 첫인상이 좋아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호감을 느끼고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들이 행복하다는 신혼기간에 지긋지긋한 10월두로 고생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아유, 집 꼬락서니 봐 이거. 너 지금 이게 살림이라고 하는 거냐?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단 낫겠다. 아주 하기 싫음 팍팍 내는구만. 이러니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분가시키겠어? 보나마나 우리 아들은 챙기지도 않고 지 혼자 팔자 편하게 놀고 먹겠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 딴에는 열심히 한 건데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와, 요즘 세상 좋아졌다. 시어머니 말에 다 토를 달고. 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 집 어른이고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막 토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 엄마? 안 그래도 시어머니의 트집에 하루하루 스트레스 장난 아닌데 옆에서 얄미운 신우까지 알차게 도우며 시집살이 시키더군요.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인데 아빠 얼굴 보고 자란 남편과는 달리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자라지 못한 동생이라며 남편이 아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신우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백수였어요. 아버님이나 신우가 둘 다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시집살이 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툭하면 시어머니와 오빠 뒤에 숨어 절 부려먹으려 안달이었죠. 언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우리 오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언니, 오빠가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 남편 식성 아는 거 기본 아닌가? 그러게 말이다. 이걸 일하고 온 남편 먹으라고 차린 건지 싹 다 치우고 다시 차려. 언니 들었죠? 얼른 치우고 오빠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으로 준비 다시 해놔요. 끼니마다 칠첩반상은 기본이고 꼭 고기 반찬이 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똑같은 국은 올리지도 못하게 했죠. 거기다 신우는 괜히 지가 먹고 싶은 음식을 오빠 핑계대며 만들게 했고요. 시댁이 무슨 대단한 종갓집도 아니고 이렇게 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얄미운 신우도 꼴보기 싫었고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불만을 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남편 일찍 보내고 홀몸으로 힘들게 자신 키웠다며 효성이 아주 지극합니다. 그냥 입 닫고 체념하는 게 정신적으로 나았어요. 하루는 신우가 앙칼진 소리로 절 불렀습니다. 하! 이게 뭐야, 언니? 왜 불러요, 아가씨? 언니, 내 방 청소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온통 먼지가 그대로잖아요. 나 호흡기 약해서 먼지 많으면 바로 목 아프다고요. 청소하기 싫으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야, 뭐야? 대충대충 하다뇨. 매일매일 청소하는데. 그리고 청소해도 먼지가 금방 앉는 거고요. 아가씨가 자주 환기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허! 웃겨 진짜. 내가 어이없어서. 아니, 언니 청소 문제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지 언제 환기 가지고 이래요? 애초에 청소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러겠냐고요. 본인이 대충 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야? 뭔데 이렇게 소리가 높아? 아니 엄마 언니 좀 봐. 온 집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서 청소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나보고 환기나 잘하라네? 정말 가족끼리 어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 뭐야?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당장 신우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얼른 청소 싹 다시 하고 얼른 미안하다고 못해? 어머니,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아우 시끄러워. 내가 네 말 들어서 뭐해? 설마 우리 딸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소리냐? 얼른 사과 안 해? 정말 시집살이도 이런 시집살이는 없을 겁니다. 저 하나를 상대로 여자 둘이서 어찌나 못살게 구는지 저는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아가며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속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헛구역질이 나와서 고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는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히 밥하기 싫어서 쇼하는 거 아니에요?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얼른 서둘러야죠. 계속 그렇게 욱욱거리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언니 요리하기 싫은지 자꾸 헛구역질하는데? 뭐? 새아기가 뭐 어쩐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빨리 식사 준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속이 안 좋네요. 속이 안 좋다고? 음식 냄새 맡기 역하냐? 네, 며칠 전부터 소화도 잘 안 되고 체기가 오래가네요. 어머,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네? 제가 임신이요? 아 그래, 딱 입덕 같구먼.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다녀와 봐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나갈 채비를 하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해보니 정말 제가 아이를 가졌더군요. 그런데 유산기가 살짝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몸조리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님께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손잡을 생각에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경사야 그래. 그래서 아들이래 딸이래? 아직 그건 잘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최근에 이상한 꿈 하나 꿨는데 아무래도 그게 태몽 같아. 꿈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내 아이 같다. 아이고, 내가 할미가 된다니. 그런데 유산기가 있다면서 당신 당분간 몸조리도 잘해야 하겠네. 장모님 댁이라도 좀 다녀오던가.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당분간 친정에 가서 푹 쉬고 와라. 엄마가 몸을 푹 쉬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지.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식사도 하셔야 하는데. 아이, 집에 여자가 둘인데 뭘 못하겠어. 우리 딸이라도 시킬 테니 넌 걱정 말고 몸조리에나 신경 써. 괜히 경거망동하다가 우리 귀한 손자 큰일 치르게 하지 말고 푹 쉬란 말이야.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며칠 동안 친정집에 가서 푹 쉬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친정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얼마나 푹 쉬었는지 몰라요. 계속 엄마 옆에 있고 싶고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죠.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쉬니까 너무 좋다. 아이 갖기 전에는 이런 여유 상상도 못했는데. 시집살이가 여간 힘들지? 그래도 이제는 아이 낳을 때까지 힘들게 못할 거야. 아이 낳고도 뭐 육아하느라 바쁠 텐데 전처럼 부려먹지 않겠지. 정 힘들면 여러 핑계 두고 엄마 집에 와. 알겠어. 아, 시댁에 다시 가기 싫다. 계속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쉬고 싶어. 그래도 이제는 가봐야지. 남편 얼굴 다 까먹겠다 이거사. 참, 김서방은 잘 지내고 있다지? 김서방이 집안일에는 소홀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능력 좋아서 용돈도 많이 주잖니. 다른 집 남편들은 그러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결혼 전에 남자 능력이 중요했는데 살아보니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가정적인 남자가 최고인 것 같아.
정말 결혼 전에는 능력 좋은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가정적인 남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남편과 반대되는 남자가 최고인 것 같네요.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에도 잘 지내는지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정말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는 당하는지 전혀 몰랐죠. 그래도 아이를 가진 덕에 시어머니께서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더욱더 몸가짐 조심히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어느덧 10달이 지나고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몸조리를 친정에서 편히 하고 싶었지만 손자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머님께서 굳이 본인이 해주시겠다며 난리였습니다. 아니, 몸조리 해줄 사람이 집에 둘이나 있는데 뭐하러 친정 가서 쉬려고 해? 너는 내가 불편하냐? 아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나 어려우실까 싶어서 친정 엄마께 부탁드리려 했죠. 아이고, 나는 싫다. 내 귀한 손주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나랑 딸이 도와주면 되니까 여기서 몸조리 해라. 하루 이틀 누워 푹 쉬면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우리 때는 몸조리고 뭐고 그런 거 없었어. 애 낳고 바로 살림 시작했지 몸조리는 무슨. 귀하디 귀한 본인 딸이 애 낳고 몸조리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호들갑을 떨지. 며느리는 무슨 강철인 줄 아는지. 쉬기도 전에 저리 눈치 주니 몸조리고 뭐고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은 대놓고 시비 걸었죠. 아주 시집은 며느리가 상전이야. 언니는 정말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세상에 이런 신우가 어디 있어 그래? 언니 임신해서 있는 동안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며 내가 고생해서 다 한 거 알죠? 우리 엄마도 그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고생하셨다고요. 이제 애도 낳았겠다. 날아다닐 몸이니 적당히 쉬고 다시 살림해요. 알겠죠? 정말 너처럼 못돼 먹은 신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정말 내 동생이었으면 저거 반 죽여놨을 텐데.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약올라 미칠 노릇이었죠. 거기다 몸조리는 무슨 몸조리. 아직 다 회복되지도 않은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집안일에 육아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머님에게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셨는데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 병세가 더욱 안 좋아지셨어요. 결국 거동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육아로 인해 병시중하기 힘든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 신우는 홀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지 못하겠다며 아는 친구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낼 거라고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민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육아하느라 정신없는데 엄마 병시중까지 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간병인을 붙이자니 위급한 상황에 전문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엄마는 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을? 아가씨는 뭐래? 병원에 모시는 거 괜찮대? 어차피 병원비 내가 내는 거고 동생이 병시중 다 들 수 없으니 괜찮다고 하네. 엄마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어.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고. 알겠다고 하시네. 좀 서운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 대신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살펴드리자. 남편은 어머님의 건강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병세와 신우의 출가로 뜻하지 않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니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하느라 정신없지만 남편의 부탁으로 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에 종종 들러 병세가 어떤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다니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며 지켜보자는 의사 말에 우리 부부는 번갈아가며 어머님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조금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고 저는 결혼 전에 하던 일을 재택근무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님 병사는 똑같았고 집을 나간 아가씨는 남편과 가끔 연락하는 듯 했죠. 그래도 전 남편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어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집이야. 왜? 갑자기 전화해서 어딘지는 왜 물어봐? 뭐? 집이라고? 나 방금 너희 남편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길래 난 당연히 넌 줄 알고 전화했지. 뭐? 내 남편을 봤다고? 그럴 리가. 잘못 본 거겠지. 우리 남편 오늘 해외로 출장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 남편을 봐. 아, 그래.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희 남편 같았는데. 잠시만, 내가 다시 따라가 볼게. 저는 그런 친구의 말에 잘못 본 거라고, 우리 남편이랑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거라고 이야기하려던 찰나 친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친구가 착각한 거로 생각하고 다시 하던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몇십 분 후 친구가 문자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자는 누가 봐도 제 남편이 맞더군요. 야, 내가 보낸 사진 봤어? 네 남편 맞지? 거 봐, 내가 맞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글쎄, 나도 이게 잘...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분명 해외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있는 거야? 뭐야 이거? 혹시 네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왜 너한테 해외를 출장 간다고 해놓고 한국에 있냐고. 거기다 옆에 있는 저 여자랑 딱 붙어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야, 내가 지나가다가 네 남편 발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바보처럼 바람 피우는 거 모르고 지낼 뻔했네. 아니, 그동안 무슨 낌새 같은 거 없었어?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우리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우선 남편 오면 이야기해볼게. 해외 출장이고 미팅 건으로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될 거라는 남편에게 차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면서요. 그렇게 2박 3일이 지나고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출장 다녀와서 피곤하다며 씻고 잘 준비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씻는 동안 짐 정리를 했는데 남편 옷에서 온통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거기다 셔츠에 묻어있는 화장품 자국까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씻고 나온 남편에게 출장 어땠는지 슬쩍 떠봤어요. 이번 출장 중요한 미팅 건이라며 잘 해결하고 왔어? 내가 누구야. 당연히 잘 해내고 왔지. 그렇구나. 근데 당신 해외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빈손으로 온 거야? 뭐라도 좀 사오지. 기대했더니만. 아, 바빠서 깜빡했네. 나중에 가면 뭐라도 사올게. 그럼 나 피곤해서 먼저 잘 테니까 내일 아침 깨워줘.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떠본 말이었지만 남편은 저를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당황하는 표정이나 거짓말할 때 특유의 버릇을 제가 모르지 않죠. 남편의 태도를 보니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든 새벽 몰래 핸드폰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 편이라 비밀번호가 뭔지 몰라 몇 번 재입력했지만 고민 끝에 어머님의 생신으로 입력하니 풀리더군요. 통화 기록과 문자 및 사진첩을 보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내연녀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거기다 문자 내용까지. 저는 모든 것을 복사해서 제 폰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니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일이 많아 야근할 거라고 짜증냈지만 늦게라도 기다릴 테니 일 마치고 곧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준비한 이혼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뭐야? 할 말 있다더니 이건 뭔데? 한번 열어봐. 당신이 좋아할 소식이니까. 봉투를 열어본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고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느닷없이 웬 이혼 서류인데?
몰라서 물어?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잖아. 나 여자로 안 보이고 나랑 행복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한눈 파는 거 아니야? 뭐? 한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뭔 한눈을 판다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하며 일해온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증거 있어? 내가 한눈 판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남편의 호통에 저는 그럴 줄 알았다며 준비한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랑 내연녀가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목록 및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다 프린트되어 있었죠. 한 장 한 장 살펴보던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다 예상했어. 당신이 말한 대로 증거 정확하게 보여줬으니 이제 할 말 없지? 낮에 변호사 만나고 왔어. 증거 명확하니 이혼 어렵지 않다더라. 이제 어쩔래? 내 조건 다 받아들이고 이혼할래? 아니면 구질구질하게 소송으로 진행해볼래? 나 몰래 내 뒷조사한 거야? 아니면 내 핸드폰 뒤지기라도 했어? 아니, 부부끼리 사생활 존중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 바람 피웠어. 인정할 거 인정할게. 그런데 내가 오죽했으면 바람 피웠겠냐? 내가 왜 그랬는지 당신 생각이나 해봤어? 내가 거기까지 생각해줘야 하니?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말이 많아? 내가 왜 그걸 생각해주면서 이해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친구야? 그냥 한 지붕 밑에 사는 동거인이냐고. 우리 부부야. 거기다 자식까지 있는 부부라고. 당신은 그 증거 보고 바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거나 변명부터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지금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한테 따지는 건데? 됐다. 내가 당신한테 뭔 말을 하겠냐?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바람 피운 건 나니까. 하지만 나도 숨 좀 튀고 살고 싶어서 그랬다. 엄마 공간 그렇게 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거기다 회사 일로 안 풀려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그렇다고 내가 집에 오면 맘 편히 쉴 수나 있냐? 네가 언제 한번 따뜻하게 말해주고 위로해 줬냐고. 여자가 애교도 없고 무뚝뚝해서 여자랑 사는 것 같지 않았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도 남자야. 솔직히 애 낳고 잠자리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잖아. 그래서 겨우 그 이후로 바람 피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정당화될 수 없지. 그럼 뭐 나는 바람 피울 이유 없었겠니? 난 당신한테 시집와서 어머님 아가씨한테 온갖 구박 받으면서 시집살이 했어. 그 모진 시간 다 견디면서 당신만 바라봤다고. 정작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싶고 얼마나 기대고 싶었는데 당신은 그런 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보듬어준 적 있어? 당신이 먼저 날 챙겨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래주길 바라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당신 믿고 함께 살 수 있겠어? 이참에 우리 헤어지자. 내가 놔줄 테니까 좋아해주고 못 사는 그 내연녀랑 당당하게 만나고 다녀. 난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 없으니까. 겨우 바람 한 번 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살 자신 있어? 남자가 어쩌다 보니 실수 한 번 할 수 있는 거지. 겨우 그거로 이혼하느니 마느니 할 수준이야? 정말 너란 여자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독하냐?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 집구석에서 그 구박받고 살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당신은 정작 내가 간절히 원할 때 바라봐준 적 없잖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 우리 아들하고 당신 생각하면서 버텼어.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 앞으로 난 우리 아들만 보고 살 거야. 지긋지긋한 당신 집안 사람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질질 끌 거 없이 일찍 헤어졌어야 했어. 날 바보로 만들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 상상이나 했겠니? 긴 말할 거 없이 합의 이혼해. 전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잖아. 처음에는 무슨 이혼이냐며 반대하던 남편은 완강한 저의 태도에 결국 합의 이혼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거 하면서 별거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할 말이 있다며 집에 왔습니다. 당신이랑 얼굴 마주보면서 긴 말하고 싶지 않아.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혹시 이혼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 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이혼은 당신한테 부탁 좀 하려고 왔어. 못 볼 걸 보고 헤어지는 마당에 나한테 부탁이 남아있니?
나도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최근 엄마 병원에 다녀왔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의사도 곧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이혼한 거 비밀로 해줘. 살 날 얼마 남지 않으신 마당에 아들 이혼 소식이 달갑지 않잖아. 엄마한테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고 당신한테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대신 당신이 내 부탁 들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어. 남편의 부탁은 제가 굳이 못 들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정대로 이혼 진행하는 거고 거기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되려 잘 됐다 싶었죠. 또 돌아가시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마지막으로 해드리지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가져오기로 했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든든하게 받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탁대로 시댁에는 이혼한 사실을 비밀로 했고 이혼하기 전처럼 종종 어머니 병원에 가서 상태를 살펴보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병실에 신우가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우리 엄마랑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얼굴이 말도 아닌데 언니는 팔자 좋은지 인상이 확 폈어요.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가끔 남편한테 안부 들었는데 잘 지냈죠? 저는 잘 지냈어요. 호되게 씹살이 시키는 아가씨랑 어머니 없으니 덕분에 제 얼굴이 확 핀 거 맞고요. 세상에, 언니 안 보던 사이에 성격 많이 달라졌네요. 전 같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이젠 농담도 하시고.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참, 안 그래도 나 언니한테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바뀐 번호를 자꾸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한번 찾아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잘 됐네요. 그래요? 저한테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각 중이라 언니한테 부탁 좀 하려고요. 만나는 남자가 있었구나.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런데 무슨 부탁이요? 아니,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언니는 눈치 없는 건 알아줘야 해요. 데이트할 때 쓸 용돈 좀 받으려고요. 언니도 같은 여자니까 알잖아요. 데이트할 때 여자가 치장하는 거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다 결혼 준비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좀 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신우한테 용돈 좀 팍팍 주세요. 오빠 돈도 잘 버는데. 네? 용돈이요?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해요?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면 되죠. 와, 언니 정말 너무 야박하다. 오랜만에 만난 신우가 용돈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용돈 많이 받아서 또 달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좀 받아볼까 싶어서 왔더니 엄마 상태는 안 좋아서 계속 잠만 주무시고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용돈 좀 줘요. 신우한테 용돈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언니가 가진 돈이 다 우리 오빠 돈이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신우녀는 변한 것 없이 여전히 싸가지 없고 개념 밥 말아먹었더군요. 잘난 내 오빠랑 이혼했으니 이제 이걸 마음껏 좁혀도 되는데 몇 대 때려서 교육시키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차에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하나 꺼내 신우년에게 건넸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아가씨한테 용돈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여기 오빠 카드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정말요? 이 카드 나 써도 되는 거예요? 나 그냥 돈으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카드로 주면 땡큐죠. 이 카드로 사고 싶은 거 살게요. 그래요. 아가씨 가방이랑 옷 사는 거 좋아하니까 사고 싶은 거 사요. 신우녀는 제가 준 카드를 받고 좋아 죽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쇼핑하러 갈 거라고 신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군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냐고 저런 못된 년에게 왜 카드를 주냐고 할 테지만 사실 저 카드는 제 카드가 아닙니다. 이혼하고 남편이 생활비에 쓰라며 준 카드였죠.
부탁을 들어준 대가 중에 하나랄까요? 결제는 매달 남편이 하겠지만 결제 문자는 제 연락처로 옵니다. 그러니 남편은 얼만큼 사용하는지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몇 시간이 지나니 핸드폰에 카드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신우녀는 백화점에서 신난 듯 카드를 긁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전화해서 더 부추겼습니다. 아가씨, 겨우 이 정도만 쓰는 거예요? 혹시 미안해서 아껴 쓰려고 하는 걸까봐 말하는데 아가씨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해도 돼요. 아가씨 예전처럼 쓰면 몇백원 우습잖아요. 결혼 준비도 한다고 했으니 필요한 거 사도 되고요. 내가 아가씨한테 이 정도 못 쓰겠어요? 아가씨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팍팍 써요. 언니, 그 말 진짜죠? 나 정말 사고 싶은 거 다 써요. 나중에 후회하고 도로 토해내라고 하기 없기? 와, 진짜. 언니 정말 최고예요. 고마워요. 그럼 언니 말대로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다시 인사드릴 겸 카드 드리러 갈게요. 언니 사랑해요.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하니 그동안 하지 않은 말도 척척하면서 알랑방귀를 다 뀌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열심히 카드를 긁어댔죠. 약 한 달 동안 3천만 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신우녀는 쓸 것 다 썼는지 카드를 돌려주려고 집에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카드값을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러자 바로 미친 듯이 전화가 왔고 저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당신 미쳤어? 카드값이 이게 뭐야?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한 달을 카드값으로 3천만 원 쓰냐고. 귀 아프게 소리 지르지 말고 기다려봐. 그 미친 사람 곧 올 거니까. 뭐? 소리 지르며 날뛰는 남편을 진정시키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신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서로 흠칫 놀랐습니다. 오빠가 집에 있었네? 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난 그냥 새언니 좀 보려고 왔지. 네가 이 사람을 왜 봐? 이혼한 마당에. 뭐? 이혼? 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했다고? 남편은 순식간에 튀어나온 말에 아차하는 눈치였습니다. 둘의 꼬락서니를 보니 헛웃음만 나왔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혼한 거 비밀로 해달라더니 당신 입으로 술술 잘 부네? 아가씨 맞아요. 우리 이혼한 거. 갈라선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우리 왜 헤어진 건지 알려줄까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왜? 어차피 이혼한 거 다 알게 된 마당에 숨길 이유가 있어? 그래도 동생이라고 부끄러운 건 아나 보네. 아가씨 잘 들어요? 오빠한테 여자가 있어요. 나 몰래 바람 피워서 위자료며 친권이며 다 나한테 뺏기고 이혼당한 거예요. 네? 오빠가 바람 피웠다고요? 아니 잠깐만. 그럼 언니한테 돈 다 빼앗겨서 나한테 줄 돈 없다고 했던 거야? 그럼 이 카드는 뭐야? 난 언니 돈인 줄 알고 쓴 건데? 신우년이 꺼내든 카드를 보고 남편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카드가 왜 애한테 있어? 그럼 카드 쓴 게 너야? 그것도 3천만 원이나?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언니 카드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 모르는 표정으로 제게 따지는 신우년에게 저는 싸늘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내 카드 아니지. 내가 왜 너한테 내 피 같은 돈을 줘야 하니? 바람난 내 오빠랑 이혼해서 헤어진 마당에 미쳤니? 너한테 돈을 주게? 내가 그동안 신나서 쓴 그 카드 내 오빠 카드야. 이혼하고 나한테 생활비 하라며 준 카드라고. 넌 그것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쓰더라?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지켜봤더니 세상에 3천만 원을 써버리네? 정말 간도 크다. 네가 이렇게 막 쓴 3천만 원 내가 다 감당할 줄 알았니? 정신 차려 이년아.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혼했는데 너한테 지킬 게 뭐 있어? 밤 패 죽여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구만.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상대하는 걸 고마운 줄 알아.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한테 내 카드 주면 어떡해? 내가 당신하고 아들 새 생활비 하라고 준 거잖아. 이건 내 허락 없이 쓴 거니까 나 죽어도 카드값 못 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못 내?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장 어머니께 찾아가서 당신 아들 바람 피워서 나한테 이혼당하고 금쪽같이 아끼는 손주 친권이며 양육권 나한테 다 빼앗겼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럼 어머니 아마 충격받고 저승갈 길 앞당겨질걸?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못했어. 따지고 싶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저 계집애한테나 해. 어디 오랜만에 만난 새언니한테 데이트한다고 용돈 달란 소리를 해? 지가 지금껏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 둘 다 엿먹어보라고 참교육 좀 해봤다. 어떠니? 인생 막 산 거 후회되지? 오빠라는 건 젊은 계집애한테 빠져서 재산이며 아들이며 다 빼앗기고 동생이란 년은 그것도 모르고 지 오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네. 제 엄마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와중에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너희 두 남매 정말 대단하다. 어머님이 눈 못 감고 돌아가시겠다 아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빠르게 머리를 굴리더니 급하게 무릎 꿇고 앉아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매달 나가는 병원비에 당신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카드값까지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당신 힘들게 하고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고 카드값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혼하기 전에 하지 않은 짓을 다 하네. 이렇게 쉽게 꿇을 수 있는 무릎이면 도장 찍기 전에나 해주지 그랬어. 이미 늦었으니까 딴소리하지 말고 내 집에서 둘 다 꺼져. 다신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얼른 꺼지라고. 저는 두 사람을 있는 힘껏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계속 연락해오며 죽는 소리를 해댔지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바로 어머님 찾아간다고 으름장 놓으니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더군요. 나중에 신혼년한테 온갖 쌍욕으로 문자가 왔어요. 나 때문에 오빠한테 엄청나게 깨지고 결혼할 돈 다 빼앗겨서 카드값 메꾸게 생겼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다 차단해버렸고 몰래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둘이 재미있게 지냈어요. 참,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이미 남편과 신혼형 연락처를 다 차단해서 연락이 오진 않지만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신혼년이 엄청 연락했을 겁니다. 이로써 정말 진절머리 나는 시댁과 연을 끊을 수 있었네요. 이제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호감을 느끼고 만나고 있고요. 재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죠. 미친 시댁과 남편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